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납산 배터리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를 하고 무조건 인산철 배터리를 바꾸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는 것처럼 이야기돼서 납산 배터리 종류가 뭐가 있고 납산 배터리의 장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산 배터리의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납산이라고 한 말은 납배터리라고 안 하죠. 납과 황산이 들어있어서 납에 황산이 붙으면서 납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 구성품은 납플레이트와 이런 전해액에 물이 70, 황산이 30 섞여 있는 것을 담근 걸 납산 배터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보시면 이런 납플레이트가 이렇게 쭉 어레이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전해액 안에 물과 황산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황산이고요. 여기에 이 상태가 지금 충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전기에 부하가 생기면 우리가 전기를 쓴다고 하면 이 납이 반응하면서 여기 납이 황산이 황으로 분리되면서 납플레이트에 붙게 되고요. 여기 납플에 있던 산소가 이렇게 수소와 만나면서 H2O가 돼서 물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은 산소들이 결합하고 나머지 남는 황이 다시 납플레이트의 마이너스 전극으로 붙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방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다시 충전해주게 되면 납플레이트의 전자가 충전이 되면서 다시 황산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게 충전 상태입니다. 그럴 때 너무 많이 방전을 하게 되면 황이 납에 다 붙게 되고 여기가 완전 물로 되겠죠.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배터리는 수명이 다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납산 배터리의 종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뭐 젤 타입이 좋다, AGM 타입이 좋다,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무언지는 알고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동 배터리는 여기 적혀 있지만은 이 납산 배터리는 1859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970년도부터 자동차에 계속 쓰이던 거고요. 시동 배터리는 목적이 단 1초를 출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에 구성을 보시면 이 납플레이트의 셀 극판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얇고 극판 수량이 많습니다. 요 거리가 가깝고 납이 얇아야 빨리 반응하고 빨리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이제 시동 배터리고, 딥사이클은 우리 캠핑카에 쓴 딥사이클은 이 납플레이트가 두껍고 납플레이트 개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느리게 충전되고 느리게 방전돼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딥사이클입니다. 주요 업체를 보시면 저가는 델코 로켓가 있고요. 고가는 트로잔이나 옵티마 US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젤 타입은 무엇이냐? 이 전해액이라고 부르는 황산, 물과 황산이 섞인 전해액이 물이 아닌 젤 타입입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상관없고 반응 속도에도 훨씬 좋습니다. 다른 타입으로는 실드 타입, 일반적인 타입이 실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로디드 타입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떠다니는 플로디드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젤 타입하고 뭐 딥사이클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딥사이클인데도 딥사이클 안에 전해액이 젤 타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카테고리로 관점으로서 분류를 해야지 이 각자 다른 배터리의 종류는 아닙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구성 물질이나 제조 공정이 어떤 이런 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목적인 것이 이제 시동 배터리 딥사이클 산업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젤과 AGM 타입은 어떤 구성품이 다른 겁니다. 이 안에 젤일 수도 있고 AGM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GM 배터리는 이 납과 납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되면 단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판이라는 걸 끼워 넣습니다. 이 얇은 분리판이 기존의 플라스틱이던 걸 유리섬유로 만들면 훨씬 효율이 좋아집니다. 우리 자동차의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고 출발할 때 시동이 켜지는 스탑 앤고 기능이 있는 자동차는 전부 AGM 배터리로 시동 배터리를 쓰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용은 시동 배터리와 완전히 다르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꼽는 그 단자 모형만 다릅니다. 단 산업용은 산업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용량을 좀 확장해서 250A까지 나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지 뭐 어떤 게 좋다라는 것보다 목적과 상황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겁니다. 충반전 전압은 배터리 충전할 때 14.4V까지 이렇게 전극을 형성해줘야 완벽하게 이 황이 다시 황산으로 결합을 해서 화학 상태를 만듭니다. 시동 걸었을 때 14.4V까지 완충 전압을 걸어주고요. 쓸 때는 보통 12V, 12.6V, 8V까지 쓰다가 한 10.5V 정도 되면 꺼주셔야 됩니다. 이 전압이 그 정도 낮아지면 이 화학적 상태가 굉장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배터리를 사용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봤을 땐 젤 타입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 AGM, 그 다음 딥사이클, 그리고 시동과 산업용은 용량만 다를 뿐이지 용량이 같은 용량에서는 같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수명은 딥사이클 일반적으로 300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표 보시면 방전 심도가 100%일 때 딥사이클이 150, 20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방전을 이렇게 100%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을 부하를 걸어줘서 써야 되는데 한 50%, 60%만 돼도 그 전자제품이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억지로 만약에 100% 썼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납산 배터리 효율은 한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말은 100A짜리면 50A를 쓰고 나면 반드시 충전해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한 30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동 배터리는 그렇게 막 방전을 한두 번만 하면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결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계속 인산철을 써야 된다고 하지만 가격이 뭐 5배, 많게는 거의 10배 가까이 비싼데 가격 대비 안정성 측면에서 저 같으면 딥사이클 300A로 가성비를 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납산 배터리는 거의 50년 가까이 써왔고 여러가지 온도라는 부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산철은 마이너스 20도에 가서 만약에 주행 충전기 가지고 충전했을 때 과충전으로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업체에서는 말해주진 않지만 그런 여러가지 경우들을 아직까지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이 그렇게 보장이 됐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저는 딥사이클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자, Q&A. 산업용이 좋냐 딥사이클이 좋냐. 결론은 캠핑카는 딥사이클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산업용은 시동 배터리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한두 번 방전되면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캠핑카는 젤 타입을 무조건 써야 된다. 아마 가스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실드 타입 같은 경우에 가스 막에 열어주는데 자동차 배터리 기존에 수십 년간 계속 써왔는데 뭐 가스에 중독됐다는 얘기는 든 적이 없고 미소량이 나오지만 이때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AGM 배터리를 캠핑카 보조 배터리를 쓰면 효율이 좋다. AGM 배터리의 목적 자체가 그 스탑앤고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이 AGM 배터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봐야겠지만 뭐 인버터 같은 걸 사용해서 2000W짜리 인덕션 쓸 경우에는 2000W면 160A 정도 걸리겠죠. 그럴 때 출력을 받쳐줄 가능성은 있지만 꼭 써야 된다는 저는 아닙니다. 네, 이상 납산 배터리에 대해 설명드렸고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